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분토론 1012회 대통령 첫 개각인사 논란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1년이 넘어가면서 다양한 부처에서 인사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인선에 있어서는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인선이 논란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상 다반사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비판이 이루어지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명박 정권 때의 인사를 재기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이고, 또 하나는 기용되는 인사들의 성향이 극우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비판인 것 같은데, 오늘 토론은 이런 인사정책을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패널을 소개하자면, 오늘 패널은 백분토론에서 자주 뵀던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조혜진 패널은 삼선 국회의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공보특보를 역임했고,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후보일 때 전략기획팀장을 맡은 적이 있는 여당의 중진 의원입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패널은 전 KBS 아나운서로 현재는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서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인사 기용에 대한 논쟁 이전에 통일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양자가 크게 다른 시각을 보여줬다라는 점입니다. 조재진 패널 및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를 대북정책의 최고 부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통일부가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유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 강경한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단의 변화에 궁극적인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부족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부족했고, 항상 미온적인 대처를 하다 보니 오히려 북한 정권이 안정화될 수 있고 북한 정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반대로 고민정 패널은 통일부의 역할은 북한과의 협력과 교류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조재진 패널이 주문하는 유사시의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은 국방부의 소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 패널의 통일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이번 통일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 차이이다 보니 조재진 패널은 통일부가 북한이 문을 닫으면 통일부가 할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두 패널은 그 시기를 두고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그랬느니 윤석열 정권 이후부터 그랬느니에 대한 서로의 잘잘못 탓을 했지만, 조재진 패널과 고민정 패널이 두고 싸운 부분은 대한민국이 어떤 정권이냐보다 북한이 어떤 태도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서 서로 무의미한 정치 공격을 주고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책과 통일에 대한 지향은 통일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 전체가 신경 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통일부의 유화 정책과 유사시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강경한 태도를 주로 취하는 국방부의 보수적인 입장이 균형을 맞추어야만 건전한 대북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통일부는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항상 있다라고 여겨지고, 실제로도 그런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양해하지 못한 두 패널의 통일부 비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종전선언에 대한 다른 관점도 이어졌는데, 먼저 조재진 패널은 종전 없는 종전선언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며 미군 철수에 명분을 줄 뿐이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김영호 후보자의 발언이 크게 문제가 없는 인식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고민정 패널은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이런 시도들이 평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면서 종전선언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지금 정부의 태도는 북한을 자극할 뿐이고 남북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이었습니다.
종전선언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 힘든데, 왜냐하면은 종전선언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그 이루어질 시기에 주변국들의 태도나 남북의 태도가 어떤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종전선언안에 포함될 여러 단서조항들이 어떤 게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장의 외교 협약이 이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례가 분명 존재를 하고 있고, 종전선언 자체가 실제 종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과 종전선언의 선후를 지금 명확히 따지기보다는 종전선언 자체를 수단의 하나로 항상 고려해 두는 것이 유연하게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의 입장은 원론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남북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영호 후보자의 발언은 현재 정부의 입장과 이어져 있고, 매우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동의할 여지가 있지만 정부 인사, 특히 통일부에 임명되는 인사로서 적절한 태도라고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재진 패널이 설명했듯이 정부는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도 담당한다고 여기고 있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 내정이 있었던 것 같고, 반대로 고민정 패널은 이런 정부의 통일부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고, 때문에 이 김영호 후보자가 만약에 국방부 인사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통일부 인사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런 정부의 시각과 야당의 시각의 불일치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의 체제 변화를 전제로 하는 평화로운 통일이라는 목표에 반대하는 국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김채환 원장과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도 김영호 후보자의 문제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발언에서 보여지는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성향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조재진 패널은 두 발언 모두 당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발언이고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고민정 패널은 이들의 발언이 매우 극우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공직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설명과 사과 혹은 발언의 철회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아마 정부 부처와 대통령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시각차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부 부처는 5년 동안 대통령이 가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조해야 하지만 동시에 어떤 대통령 아래에서도 국가 자체를 그리고 국민 자체를 위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치 중립적인 그리고 독립성을 가진 태도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민정 패널이 비판하는 점도 아마 이런 방향에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정부와 조재진 패널은 대통령의 가치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한몸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 행정부 전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대화가 맞물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당과 야당의 고유한 시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는 각 부처가 더 대통령과 일체화되기를 바라고, 야당 측에서는 각 부처에게 일정한 정치 중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논리를 받아들일 때 크게 감흥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점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각 부처가 중장기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정치인들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대통령과 각 부처에 대한 인식은 총평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 조재진 패널은 국정이 안정화되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알맞은 인사를 배치했다라는 총평을 내렸습니다. 고민정 패널은 이번 인사를 능력있고 독립성 있는 인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난으로 평가했지만 인력난으로까지 평가를 하는 것은 과도한 공격인 것 같고, 실제로는 대통령과 관점이 비슷한 인물 위주로 기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인사정책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부 인사 정책은 흔히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를 큰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정부의 모습으로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번 인사 논란에서 또 제기되는 의문은 이명박 시기의 인재들이 기용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점이었는데, 아마 같은 정권에 있던 인사들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으니 생기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의문 제기를 할 수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억지 비판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최소한의 입장 표명과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인사정책은 물론 여러 정책들 속에서 이번 정부가 생각하는 정부의 모습은 아마도 강한 정부, 적극적인 정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나온 결론을 국민과 상대방에게 설명하려는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쓰기를 희망합니다. 토론 자체는 관점이 완전히 엇갈리다 보니 평행선과 같은 토론이 되었고, 가끔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건전한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점부터 찾고 여기서 논의를 발전시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들이 이번 토론에서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습은 이어지는 미신고 영화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잘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은 이후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